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라고요. 이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와의 연관성이 일단 제가 작업을 시작할 때 태도가 제가 도시의 산책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얻곤 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을 하는 거에 더 집중을 했었어요. 뭐 재개발 현장이라던가 어떤 도시의 어떤 좀 특이한 제가 느끼기엔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 좀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기록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도시의 사건의 기록보다는 거기서 벌어졌던 일을 제가 바라봤을 때 또 경험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모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이라고 하면 조금 그건 좀 의미가 큰 것 같고, 어떻게 스스로 조금 경험하면서 작업에도 어떻게 변화를 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 감정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면 이 재난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 혐오 이런 것들이 되게 갈등들이 되게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도시의 현재를 기록하고 현재에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의 미래가 어떨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SF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6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근미래에 어떻게 도시가 바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상상해보는 것 같아요, 요즘엔. 다른 분들 작가님들한테 좀 여쭙고 싶은 거는 박미라 작가님의 가장 좋은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쉽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괜찮고, 제가 좀 느끼는 바가 좀 있어서 약간 유도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박미라 작가님 가장 독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좋은 어떤 가장 전면에 드러나는 어떤 특징들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해주실 분. 다들 멋있는 걸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고 있어.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살짝 그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조금 있고요. 그로테스크 정도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이게 또 무채색으로 처리를 되면서 어떤 물론 이제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입장에서 제 작업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좀 단순화된 어떤 그런 인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박미라 작가님이 어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그로테스크하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스토리가 읽혀진다, 스토리가 있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느꼈던 잔혹동화 막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박미라 작가님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파적인 느낌의 작업이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파적인 작업인데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어떤 형태의 작업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거는 이제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라서 박미라 작가님 열심히 지금 막 도시 이야기하시고 막 이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먼저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이런 어떤 사파적인 느낌이 정말 매력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런 것들 사람들 끌어다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도시 관련 얘기는 제가 또 그 키워드 또 얘기해 주시다 해가지고 또 나온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또 경창작 센터다 보니까 또 도시를 더 많이 생각하는 어떤 기회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면 이 사파적인 느낌의 작업이
미술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고 뭐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걸 미술이라고 볼 수 있어? 아니면 이것도 당연히 우리 하나의 어떤 둘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 박민혜 작가님한테 들어보죠. 자기 작업을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 사파적이라는 느낌으로 사파 같다, 동화 사파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을 때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부정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뭐 이런 걸 듣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먼저 작업을 처음에는 작은 사이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일러스트적이다, 사파 같다 이런 얘기는 네, 지속적으로 듣고 있어요. 근데 처음 작업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하위 개념으로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림이 너무 설명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얘기를 들어도 뭐 네, 제 그림을 뭐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박미라 작가님 작업에 약간 그런 사파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바로 옆에 계시는 이제 조미나 작가님 작업에서도 사실은 약간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작업은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유사한 어떤 느낌 제가 받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업 과정에서 또 약간 어떤 뭔가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이제 같이 고민해볼 만한 부분이다 하고 특히나 이게 또 도시와 뭐 이렇게 좀 끼워 맞춘 어떤 키워드일지 몰라도 두 분 다 어쨌든 도시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게 풀어내고는 있지만 연결고리들이 저는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도시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면에 어떤 걸 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 부분 어떤 주제적이나 표현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같이 좀 고민을 공유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을지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작가님이랑 저랑 그렇게 보통 여기 센터에서 만나면 작업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제 느껴지는 건 있죠. 저랑 비슷한 결의 어떤 분명히 다른 매체를 쓰지만 표현하는 방식이나 구도의 면에서는 어떻게 같은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비슷한 부분은 저도 작가님한테 정말 각을 잡고 어떤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둘 다 어떤 상황을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결말까지는 못 맺는, 그러니까 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끝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걸 판단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떤 지점을 그냥 버무려서 넣어놓고 끝내버리는 상황인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도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놓고 그거를 관람객들한테 던져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네 그래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구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통하는 지점은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네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을 던져놓고 어쨌든 이제 결론을 내기보다 좀 판단에 좀 유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람객들한테 제시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박미라 작가님도 고민이 좀 있으셨을지 어느 부분까지 내가 이 부분을 설명적은 아닌데 어느 부분까지 힌트를 줘야 할까에 대한 그런 부분 고민을 하셨을지 어떤 스토리가 뭐 문장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어떤 걸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어떤 문장보다는 어떤 이미지적인 경우가 많아요. 목이 잘린 사람, 뒤집어져 있는 오리 이런 식으로 그런 이미지들이 떠올라서 그런 것들을 어떤 조합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스토리를 읽는 거는 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게 전달되어야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좀 던져주고 그 조합은 각자가 하는 것이 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조금 더 그것을 모호하게 연결성을 더 모호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다른 분들이 의견이 없어서 제가 또 궁금한 부분 정현도 작가님은 되게 또 정현도 작가님 혹시 선생님 회화 보셨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어제 회화 평면 작업도 하시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박미라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모호하게 하는 지점이 조금 더 모호하게 이제 보이는 어떤 실제를 만들어내시지만 그 굉장히 더 모호한 지점에 그 방점을 두고 계신 표현된 결과가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는데 혹시 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없을지.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문장을 이미지화한 그림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지도 이제 문장으로 읽히고 그 관념적인 이미지가 그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혹은 뭐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표현으로 그 문장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지가 먼저 나오기도 한다는 게 좀 신기하다고 느꼈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미지들이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스토리가 작가에게 또다시 반영되어 또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가? 그리고 혹은 이제 그 전에 좀 더 총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건가? 어쨌든 간에 이미지가 다시 이 그림으로 그려졌을 때 어쨌든 문장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게 이제 작가와 그림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점점 지속되어 가는지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업 과정에서 이미지로 그냥 떠오른 경우에 어쨌든 그거는 휘발성인 거잖아요. 그 이미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 제가 또 다시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떠오른 이미지를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가? 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 자체로 떠오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단어로 떠오른 경우에도 또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적합한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좀 뒤섞여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글을 좀 더 시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고 좀 더 은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착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혹시 좋아하시는 시 있으세요? 제가 신철규 시인을 좋아하는데 제가 2018년도에 그 엽서북을 제작을 했을 때 그때 저랑 다른 작가분이 이제 2명이서 작업을 했던 거였는데 제 그림들을 보여주고 그분한테 어떤 제 작업 노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시를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검은 산책이라는 시를 써주셨는데 그분의 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읽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시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박미라 작가님 이제 작업이 굉장히 어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은유성을 놓치고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또 보기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다른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정우 작가님 사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 사진은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또 찍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작가적인 어떤 생각을 또 어디까지 어떻게 이제 담아낼 수 있을지, 또 이제 사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어떤 묘사된 것들이 어떻게 보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방식의 그림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원래는 제 색을 가지고 있는 칼라였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되게 어떤 잔혹함을 되게 중의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귀엽게 혹은. 근데 작가가 왜 예를 들면은 더 색을 쓰면 더 강한 이미지들을 임팩트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약간 중의적인 흑백 사진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또한 잔혹함들도 약간 그건 작가의 색이겠지만은 왜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색을 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궁금해요. 네, 색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제가 작업 처음 할 때 시작했던 재료가 검은색 펜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펜을 쓰고 그 사이에 뭐 색깔들도 써봤는데, 사실은 제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색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색 펜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고민은 이걸 어떻게 확장시킬까, 크기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펜의 느낌을 좀 가지면서 크게 확장하는 것, 그래서 그게 아크릴 물감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제가 그리는 거에 있어서 색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검은색이라는 게 색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색이 다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검은색으로 어떤 구멍 같은 것들을 많이 그리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빈 공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꽉 채워져 있다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검은색이 색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잔혹하고 그로테스크하다는 말도 많이 듣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색이 들어가면 더 잔혹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귀여운 쪽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미라 작가님의 작업들의 확장성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스토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시를 가지고 문학적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상황들을 보거나, 또 영향받았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이야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본다던가, 또 이제 그 매체의 확장성을 봤을 때는 실크 스크린으로서 확장한다던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어떤 책의 이미지들, 어릴 적에 우리가 누렸던 어디 이미지의 영향들이 사실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것들이 가장 와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한계를 넘어서려고 이제 작가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일러스트의 가장 큰 한계는 사실은 그 크기거든요. 크기가 조금해서 일러스트가 많이 일반 회화들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려는 어떤 모습 속에서 이제 아마 벽화 형태로 작업이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좀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점이라고 했던 이유는, 실적으로 지금 출판 미술도 있고, 뭐 디자인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미술이 아닌 미술이 없는 상황에서, 예전에 이제 모더니즘 형태의 미술만을 이제 미술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지금 많은 것들이 변화된 상황에서 이것들이 가장 큰 이제 표현 방법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계속 이제 밀고 나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가님 전시로 기억하는데, 경기도 미술관에서 그 룸에서 했던 전시를 봤었거든요. 경기도 미술관 가서 보면서 독특한 작업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애니메이션도 거기 있었죠. 그래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좀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표현 매체 중에서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색이 들어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민환 작가님이 더 잘하시지 색 없이 지금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저 그림 보면서 항상 재밌었던 게,
그 그림에 등장하는 어떤 오브제들이 뭔가 이렇게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뭔가 메타포가 있고 또 그런 게 이제 또 이렇게 막 배치가 돼 있으면서 그런 것들로 어떤 좀 알 수 없는 스토리들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혹시 따로 떼어내서 뭐 오브제로 작업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시거나 그럴 의향 같은 건 없으신지. 제 작업에 자주 등장하는 뭐 고깔 쓴 사람이라던가 개미라던가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아이들이 주인공인 어떤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되게 많은 오브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기서 목이 잘린 사람의 앞뒤의 이야기들을 조금 스토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사파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록이라던가 뭐 엽서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매년 만들고 있는데 조금 나중에 작업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새롭게 그래픽 노블 같은 것들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그 오브제를 직접 좀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저 그걸 왜 느꼈냐면 이렇게 흑백으로 이제 굉장히 대형으로 그리는 작가 중에 이제 폴 로블이라고 뭐 가고시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작가가 회화도 굉장히 강력한데 그 회화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온 오브제들이 이렇게 조각으로 또 놓였을 때 오히려 그 어떤 시너지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뭔가 상상계에 있던 것들이 현실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전복되는 느낌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혹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서 그런 질문 좀 드렸습니다. 네. 평면성 안에 담아내는 그런 뭐 내러티브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오히려 이 드로잉이나 어떤 펜화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용철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브제로 이게 이렇게 단순히 튀어나온다는 게 그게 또 다른 작업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또 머릿속으로 또 상상을 또 해보니까 정말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은 있거든요. 나탈리 디버그인가? 어쨌든 이런 회화랑 뭐 영상도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거를 오브제로 정말 아예 공간 환경을 전체를 만들어서 공간 자체 거의 드로잉 하듯이 이제 설치물을 만들어서 경험을 극대화시킨 걸 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맞다보다는 어쨌든 작가로서 내가 나한테 어떤 것이 더 맞겠다, 어떤 것이 나의 어떤 매체로서 이 작업에 더 맞겠다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펜드로잉으로 항상 뭐 회화 작업을 하거나 벽화를 할 때 드로잉을 할 때 다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뭐 펜화로 할지 혹은 벽화로 할지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할지에 다 조금씩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 전에 제가 좀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매체를 조금씩 다르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드로잉에서 출발을 해서 입체로 만드는 것도 저는 나중에는 도전해보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체로 가더라도 흑백으로 가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연장성상 저희가 만화를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셀 만화라고 그걸로 하다가 3D 만화로 바뀌었을 때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쪽으로 2D에서 3D로 바뀌었을 때 약간 좀 어색한 느낌도 있고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효과를 사용하긴 한데 그런 아무튼 시도를 많이 해서 이 느낌이 그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체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2D가 3D 됐을 때에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고 색도 만들어질 수 흑백이지만 현실은 흑백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좀 더 감동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그냥 그림 속에 있던 오브제를 그냥 빼다가 마치
춘천 만화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이렇게 홍길동이 이제 오브제를 그려주는 게, 그러니까 이건 좀 좀 비약적인 비유긴 한데, 그 과정에서 또 되게 고민이 또 많이 되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결과물이 드로잉인 거랑 드로잉이 출발점으로 있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세계를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은가가 또 하나의 또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벽화 형태로 하고 계시는데 매트하게 되고 있잖아요. 매끈없게 그래서 펜화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제 매트하게 벽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어떤 이유가 혹시 있으신 건가요? 그게 익숙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매트하고 거친 어떤 형태의 벽화를 이용하시는 건지. 제가 이 큰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거는, 제가 펜 드로잉 작업하고 이제 벽화 작업을 진짜 실제 벽에다가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 벽화 작업이 만족도가 굉장히 결과물에 있어서는 되게 좋지만 어쨌든 그거는 폐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소모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벽화를 그렸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면에 대한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거친 데는 보통 잘 그림을 그리지 않는데, 그 거친 느낌을 살리면서 조금 폐기되지 않는 그런 움직일 수 있는 벽화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1월에 했던 개인전에서 그 갤러리의 벽 사이즈랑 거의 똑같이 제작을 해서 딱 언뜻 보면 벽화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지금 이 움직이는 벽화, 이동 가능한 벽화에 관한 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벽화처럼 보이려고 했던 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 표면에 대한 실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실험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뭐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이었는데, 요즘 이게 회화에서도 그 회화 캔버스 롤을 그대로 거기다 계속 그려가지고 그대로 크게 이제 펼쳐놓고 말리면서, 말린 그릴 때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이죠. 그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박문혜 작가님도 이렇게 큰 롤 종류를 가지고 그림 그리고 말린 부분도 조금 이제 그려서 말려 있으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과연 그 속에 있을 것인가를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어차피 작가님의 작업 자체가 서사적인 작업이잖아요. 이야기를 계속 품고 있는 작업들이라서 이런 그 이야기를 계속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그것들을 상상해 보게끔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형태적인 장치들을 혹시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제는 저도 이제 뭐 서사적인 부분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 어떤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또 그것을 뭔가 연기하는 배우 같은 캐릭터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이제 오브제들도 각자 뭔가를 연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고. 근데 지금 이제 조성형 작가님도 여기 계시는데, 어떤 이제 뭐 안무를 또 하셨으니까 어떤 극 같은 형태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또 바라볼 만한 지점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눈에 먼저 들어왔던 거는 이 손의 모양들이었어요. 그리고 손이고 그냥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그 손마다의 어떤 힘의 강도 막 이런 게 느껴져서, 저 특히 밑에 있는 건 그러니까 힘의 에너지의 차이가 느껴졌어요, 조금씩. 그래서 저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셨을까?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래요. 질문에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사 뭐였지? 테아트로로 이거는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데, 제가 손이랑 발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잘 못 그려서. 네. 저 작업은 손이 계속
겹쳐져 있어서 손을 저는 스스로는 잘 못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작업에서는 사실은 손이 계속 겹쳐져 있어서 어떤 위로의 의미를 좀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손이 가시도 박히고 뚫려 있고 막 이런 와중에 계속 좀 손이 포개지면서 좀 연대라던가 그런 제 그림에서 좀 다소 어두운 이미지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약간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싶었고, 저 작업은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계속 손이 이렇게 겹쳐지는 형태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을 할 생각이에요. 이제 연대에 대해서 이제 꿈꾸는 그런 내용들이 도시라는 키워드 제가 어쨌든 일방적으로 던지긴 했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연관되는 어떤 연유가 또 있나요? 뭐 어떤 연유에서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시작되었을지. 최근에 또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되게 굉장히 혐오가 쉽게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대라는 것을 좀 고민하게 됐고, 일단 제가 어떻게 그 연대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활동을 직접적으로 참여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이미지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 약간 구멍, 홀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알레 앨리스 이야기 하실 때도 어떤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새로운 공간이 생긴 것들, 여기 보면 다 이제 구멍들이 있어서 그거에 들어가고 손 넣고 발 넣고 막 이런 거가 이전부터 있었고, 또 뭐 싱크홀 작업에서도 싱크홀이 이제 그것도 관심이 갔던 게 구멍이 있고 막 이런 건데, 작가님의 생각은 구멍 안에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라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구멍 매니아 홀 매니아가 되신 어떤 직접적인 의미라든가 뭔가 어떤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듣고 싶어요. 사실 구멍을 막 원래부터 관심 있었던 건 아니고 2015년에 서울에 싱크홀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구멍보다는 싱크홀에 관심을 먼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전은 레비토를 준비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구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그때 했던 프로젝트 중에 구멍 드로잉이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구멍이 들어간 문장을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제가 드로잉을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구멍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멍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어떤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다른 차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입구가 구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싱크홀에 관심을 가졌을 때도 만약에 진짜 그 잠실에 큰 싱크홀이 생겼으면 그 구멍 바깥과 안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흥미로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제 개인적인 상상과 그런 두 가지 부분이 되게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한 3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작가님의 어떤 사실 고민이나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나왔을지, 이게 사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그래도 좀 마지막으로 좀 같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거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다른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관심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좀
좀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이제 한 3분이 남았으니 네, 의견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성필아 작가님 작업에도 뭔가 부재가 있잖아요. 이미지상에 어떤 빈 공간이 또 있고 다른 부분 굉장히 빼곡하게 채워져 있으면서도 어쨌든 부재의 코드가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미라 작가님 작업에도 머리가 없는 몸이라든지 뭐 구멍이라든지 그런 어쨌든 홀 같은 어떤 개념이 또 있어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실지 네, 궁금합니다. 그려진 이미지 대상들이 저는 이제 되게 이제 어쨌든 박미라 작가님의 어떤 감정적 기호라든지 다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뭔가 좀 제가 인터뷰 영상 중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범죄 현장을 수사 현장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관람을 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부분에서 그렇게 그래도 뭔가 관람적 제시가 됐던 것 같아가지고 이 작업을 어떤 상징적 기호로 읽어낸다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면밀히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아무튼 관람을 했었는데 조금 보다 보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감정이 움직이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솔직하게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솔직한 기호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잔혹하고 그로테스크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좀 더 진지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기호들이. 그게 저는 어쨌든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들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여진 거를 어쨌든 코드를 읽어내고 하려고 이제 하는 게 디폴트라고 치면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이제 담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창작자로서 이제 같이 또 봐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 또 이제 사실은 느끼기는 느꼈는데 어떤 감정적인 뭔가가 또 느끼긴 했는데 그거를 언어화한다는 생각을 사실 저도 못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적으로 이제 작가가 또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게 상업적인 것과 그 절묘하게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걸 가지고 이제 상업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상업적인 것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한국 현대미술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보조금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고, 보조금이 원하는 대로 지금 미술계에 가고 있어요. 융복합이라든가 이런 곳 쪽에 다 꽂혀 있고, 거기서 지원금만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권력이라는 어떤 형태로 끌려가고 있는 미술계에서 약간의 상업성과 비상업성의 중간 단계에서 자신만의 자리 잡고 어떤 국가적인 도움이 없이도 자기의 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잡았다는 자체가 작가님한테 상당히 좋은 어떤 부분일 것 같고, 그게 본인 작가님의 성향하고 딱 맞으니까 또 그래서 이 작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겠다, 이렇게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계속 이렇게 작업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